안녕하세요. 랩뷰 핵심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금호공과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과 주백석 교수입니다. 오늘은 랩뷰의 데이터 타입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랩뷰가 데이터의 흐름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작성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흘러가는 데이터는 어떠한 종류의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각각을 연산하기 위한 함수들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랩뷰에서 흐름이 되는 데이터는 세 가지 종류의 타입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숫자형, 그 다음이 불리언형, 그 다음 문자열입니다. 각각이 어떤 건지는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 세 가지 종류의 데이터 타입이 모두 컨트롤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숫자형의 경우엔 숫자형 컨트롤, 불리언의 경우엔 불리언 컨트롤, 문자열의 경우에는 문자열 컨트롤, 입력을 하기 위한 컨트롤이 될 수도 있고, 세 가지 데이터가 모두 인디케이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숫자형을 보여주는 숫자형 인디케이터, 불리언을 보여주는 불리언 인디케이터, 문자열의 문자열 인디케이터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와 같이 이제 컨트롤 또는 입력하는 컨트롤, 보여주는 인디케이터, 이런 종류의 데이터를 우리는 변수라고 합니다. 값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변화하는 게 아니라 고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숫자인데 우리가 변화시키거나 입력하거나 받아보는 게 아니라 딱 정해져 있는 숫자, 이런 것들은 상수라고 하는 거죠. 숫자의 경우 고정된 숫자를 숫자형 상수, 참 거짓으로 표현된 불리언의 경우에는 참이면 참, 거짓이면 거짓, 둘 중에 한 가지로만 표현되는 정해져 있는 걸 불리언 상수, 문자도 마찬가지 문자열 상수,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데이터 타입은 변수 또는 상수가 될 수 있는데, 변수의 경우에는 컨트롤이 될 수도 있고 인디케이터가 될 수도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숫자형, 불리언, 문자열 데이터가 어떤 것들이고 어떤 식으로 조작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까지 계속 다뤄왔던 여러분한테 친숙한 숫자형 변수입니다. 자, 숫자형 컨트롤하고 인디케이터 많이 다뤄봤었죠. 직접 숫자를 입력하는 그런 형태의 숫자형 컨트롤이나 또는 이렇게 슬라이드처럼 막대를 움직여서 수치를 표현하는 이러한 컨트롤들도 존재합니다. 탱크 형태, 다이얼 형태, 게이지 형태, 이런 것들 전부 다 컨트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이것들이 모두 인디케이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슬라이드 형태로 값을 보여줄 수도 있고, 탱크로 보여줄 수도 있고, 다이얼로 보여줄 수도 있고, 온도계로 표현을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 인디케이터로 우리가 익숙한 숫자형 변수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숫자형 변수들은 연산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삼각함수, 지수, 로그, 이러한 연산이 모두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숫자형 함수들은 각각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은 이제 representation, 형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숫자도 여러분들 사실 다양한 종류의 숫자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 소수점 이후까지 모두 다 표현이 가능한 거를 이 랩뷰에서는 통칭해서 실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 소수점이 없이 그냥 1, 2, 3, 4,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것들만 이루어진 거를 정수라고 하죠. 그 중에서 양의 정수를 자연수라고 하고, 복소수 역시 숫자형 변수의 한 가지 종류입니다. 자, 이 형에 대한 거는 어떤 식으로 확인할 수 있냐면, 이 숫자형 컨트롤 또는 인디케이터를 우클릭해보면 이 아래쪽에 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형, 타입이죠. 형을 들어가 보면은 이런 식의 화면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맨 왼쪽에 있는 부분, 요것들을 선택을 할 경우에는 우리는 실수로 형을 결정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i로 시작되는 거, 영어로는 인테저가 되죠. 인테저가 정수란 뜻이니까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할 경우에는 우리는 정수형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U로 시작되는 세 번째 열에 해당하는 것은 unsigned의 약자인 U인데요. 사인이 없다, 즉 정수 중에서 마이너스가 없는 자연수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 행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들이 컴플렉스 복소수에 해당하는 거고, 이것들은 우리가 다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숫자면 숫자지 왜 이렇게 귀찮게 형을 다 선택하느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사실 알고 있을 겁니다. 뭐냐면 실수형의 경우에는 소수점 이후 양수, 음수까지 모두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실수형 데이터를 하나 선택을 하면 프로그램 메모리상에 굉장히 많은 양의 메모리를 점유하게 됩니다. 반면에 정수의 경우에는 소수점 이후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메모리가 작아질 거고, 그 다음 이 자연수의 경우에는 더 작아지겠죠. 이렇게 메모리를 각각 다르게 할당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다 실수형으로 표현해서 소수점까지 표현할 수 있는 큰 숫자로 잡으면 메모리를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종류의 형을 사용을 해야지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그 효율적인 사용에 의해서 용량도 줄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속도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더 빠르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랩뷰에서 이 클래스에서 다룰 거는 대부분 실수나 정수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컨트롤이나 인디케이터를 생성을 하면 자연스럽게 실수형으로 선택을 자기가 알아서 디폴트로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꾸기 위해서는 이렇게 형으로 들어가서 인테저나 이런 것들로 바꾸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숫자형 변수의 경우에는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실수형의 경우에는 주황색 아이콘으로 표시가 되고, 정수형의 경우에는 파란색 아이콘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프론트 패널에서 숫자형 컨트롤을 하나 만들겠다. 숫자형 변수 중에서, 변수는 컨트롤과 인디케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컨트롤을 만들겠다 하면 우클릭하시고 숫자형 들어가서 숫자형 컨트롤을 하나 가져다가 놓는 거죠. 다시 우클릭해서 숫자형 슬라이드도 만들고 싶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크기도 자연스럽게 마음껏 변화시킬 수가 있죠. 자, 숫자형 컨트롤 중에서 예를 들어 나는 예쁘게 생긴 미터를 하나 갖다 두겠다. 미터도 둘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의 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자, 숫자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숫자형의 경우에는 다시 이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우클릭을 해보면 이런 것들이 쭉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형으로 들어갑니다. 형에 보면 지금 더블, 즉 실수 중에서 배정도를 나타내는 더블로 선택이 됐구나. 자연스럽게. 자, 이걸 알 수가 있죠. 자, 실수 중에서도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정밀도에 대신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는 확장형 정밀도도 있고요. 더블 정밀도, 조금 더 메모리가 적고 대신 그 정밀도가 떨어지는 싱글형 단정도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종류가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더블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숫자형의 왼쪽 프론트 패널로 가서요, 이 값을 소수점을 넣어도 얘가 그대로 인식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10.23이라는 숫자를 입력하고, 자, 이렇게 두면 10.23이 그대로 표현이 되죠. 그런데 나는 이 숫자형 인디케이터를, 숫자형 컨트롤을 나는 정수형으로 사용하고 싶다. 1, 2, 3, 4, 5, 6, 7, 8, 9, 10 이런 값들만 이용을 할 거다 라고 하면 데이터를 더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짜기 위해서 이 블록 다이어그램의 숫자형을 우클릭을 하시고 형을 인테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인테저도 크기에 따라서 종류가 다양한데 인테저 롱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는 순간,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방금 화면에서 말한 것과 같이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정수형의 경우에는 파란색 터미널로 표현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수형으로 바꿔놓으니까 또 다른 변화가 한 가지 생겼는데, 어떤 변화가 있느냐면, 자, 왼쪽을 다시 볼까요?
프론트 패널에서 우리가 실수형일 때 뭐라고 입력했는지 기억나시나요? 10.23이라는 소수점 뒤까지 있는 숫자를 입력을 했었죠. 그런데 이것을 정수형으로 바꾸고 나니까 10.23의 소수점 뒷부분인 23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수형이니까 소수점 뒷부분은 표현을 아예 안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억지로 .234 이렇게 입력을 할 경우에 자, 저절로 사라져 버리죠. 정수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숫자형 변수에는 다양한 형들이 존재하고요. 이 다양한 형들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합리적으로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숫자형 변수의 경우에는 컨트롤과 인디케이터가 있다고 했고요. 자, 이 변수 말고 숫자형 상수도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이 숫자형 상수는 어디 있냐면 자, 이것은 변하지 않는 값이라고 했죠. 자, 이것은 함수 팔레트에서 숫자형으로 들어가서 여기 이 부분에 숫자형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어그램에 우클릭을 하고요. 자, 숫자형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아래쪽에 숫자형 상수가 여기 있습니다. 자, 숫자형 상수에는 역시 정수형 상수도 있고요. 더블형 상수도 있습니다. 자, 정수형 상수를 하나 가져다가 놓고요. 이 값을 100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오른쪽에 그 깜빡깜빡거리면서 실타래 표시로 바뀌고 이렇게 선을 연결할 수 있게끔 되죠. 자, 즉 숫자형 상수의 경우도 컨트롤이나 인디케이터와 마찬가지로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지금까지 숫자형 변수하고 상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숫자형 변수와 상수를 계산하기 위한 기능을 하는 것, 즉 숫자형 함수, 그런 것들을 숫자형 함수라고 하는데요. 자, 오른쪽 화면에 있는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함수가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 더하기, 빼기, 반올림, 거듭, 제곱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간단하게 연습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화면으로 돌아가서 자, 숫자형 컨트롤이 있고 여기 숫자형 상수가 있습니다. 두 개를 더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면요. 우클릭해서 숫자형 함수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고요. 변환, 다르기, 복소수, 스케일링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중에서 더하기를 가져다 놓고요. 자, 숫자형 컨트롤에서 입력을 하나 받고 상수에서 입력을 하나 받아서 숫자형 인디케이터를 하나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디케이터를 하나 두고 자, 기본적으로는 자연스럽게 더블형, 즉 그 실수형으로 표현이 되죠. 실수형으로 표현이 돼서 우리는 정수형을 가지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형을 정수형으로 바꿔서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지우고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실행을 시켜보면 지금 컨트롤에는 숫자형 10이 입력이 되어 있고 상수가 100이기 때문에 더한 결과는 자, 이렇게 110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숫자형 변수하고 함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재밌는 거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숫자형 컨트롤하고 인디케이터하고 상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항상 프론트 패널에서 컨트롤 팔레트에서 가져다가 놔서만 사용을 했었죠. 그리고 이런 상수 같은 경우는 컨트롤 패널에서 가져다 놔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간편한 좀 쉬운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게 있냐면 자, 여기서 인디케이터를 지워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디케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프론트 패널에서 컨트롤 팔레트에 숫자형 인디케이터를 직접 갖다 놓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함수, 숫자형 함수의 이 부분, 출력 부분에다가 인디케이터가 있어야 된다. 인디케이터를 만들고 싶을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부분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놓고 깜빡깜빡 거리는 곳에 우클릭을 해봅니다.
자, 우클릭을 하면 이런 화면들이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 생성이라는 걸 보고요. 생성으로 가서 이 중에서 나는 인디케이터를 생성하겠다, 만들겠다 라는 겁니다. 자, 이걸 선택을 해볼까요? 선택을 딱 하는 순간 자, 이렇게 인디케이터가 만들어집니다. 게다가 이 함수, 이 인디케이터의 라벨도 더하기로 이렇게 지가 알아서 해놨네요. 자, 이렇게 편리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숫자형 상수를 일단 지우고요. 자, 컨트롤 B를 이용하면은 지저분한 선들 깔끔하게 지울 수 있다고 했죠. 자, 나는 이 위치에다가 상수를 하나 만들어 두고 싶어. 이 경우에도 여기에 깜빡깜빡 거리는 곳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놓고 우클릭을 하면 생성을 할 수가 있고, 이 중에서 나는 상수를 생성하겠다. 상수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상수가 만들어지고 적당한 숫자를 입력하면 상수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컨트롤도 마찬가지입니다. 컨트롤도 일단 지우고 컨트롤을 이 함수에서부터 만들고 싶다 할 경우에 우클릭을 해서 생성을 해서 컨트롤을 하면 컨트롤이 만들어집니다. 자, 왼쪽 프론트 패널에서도 컨트롤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숫자를 100으로 바꾸고 자, 다시 실행을 시켜보면 100 더하기 100은 200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되는 거죠. 자, 이 기능 여러분들 굉장히 유용하고 많이 쓰니까 확인하시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서 우클릭한 다음에 생성, 이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숫자형 변수 및 상수, 함수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불리언 변수 및 상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리언 변수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더하기 빼기 계산을 하는 그런 일반적인 숫자와는 조금 다르고 오히려 굉장히 간편한 종류의 변수 또는 상수입니다. 데이터 타입이죠. 자, 불리언은 여러분들이 그 논리연산 등을 할 때 사용이 되는 건데 딱 두 가지 종류의 값만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참 아니면 거짓, 1 아니면 0, 또는 스위치가 켜졌다 아니면 꺼졌다, 버튼이 눌렸다 눌리지 않았다. 전자공학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거죠. 데이터가 있다 없다 이렇게 두 가지 상태만을 표현하는 거를 불리언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버튼이나 스위치, LED처럼 딱 두 가지 종류의 상태밖에 없는 경우에는 불리언 변수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버튼과 스위치, LED는 실제로도 많이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불리언 변수 또는 불리언 상수의 활용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참과 거짓 두 가지 상태죠. 그래서 불리언 변수를 나타내는 이 컨트롤과 인디케이터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토글 스위치, 이렇게 생긴 스위치, 정지 버튼, LED, 동그란 형태의 LED 이런 것들이 전부 불리언 데이터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컨트롤 팔레트에서는 두 번째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우클릭을 해보면 이 부분으로 마우스를 가지고 가면 이런 다양한 종류의 불리언 컨트롤과 인디케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불리언 변수를 계산하는 함수는 함수 팔레트에 가서 이쪽 함수 팔레트에 이 불리언 쪽으로 가면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불리언 변수를 계산하는 함수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불리언 변수들을 계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논리연산이죠. 여러분들 AND, OR, exclusive OR, NOT 이와 같은 논리연산을 할 때 불리언 변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뭐 간단한 예를 들어서 AND 연산의 경우에는 참과 참이 AND 연산이 되면 참이 되죠. 참과 거짓이 AND 연산이면은 거짓이 됩니다. 근데 참과 거짓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은 OR 연산을 할 경우에는 참이 되는 거죠. 그럼 거짓과 거짓이 AND 연산이 되면은 거짓이 되고요. 뭐 OR 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논리 연산에 이런 불리언 데이터가 사용이 된다. not의 경우에는 참과 거짓의 상태를 바꿔주는 거죠. 자, 여기 오른쪽 화면에서 이렇게 생긴 거, 교집합 모양으로 생긴 게 AND 연산이고요. 이렇게 합집합 모양이 OR 연산. 자, 이렇게 기억자 표시에 작은 동그라미가 앞에 붙어 있는 거, 이것은 NOT 연산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 그 AND 연산에다가 not이 합쳐진 거가 이렇게 생긴 거죠. AND 연산을 하고 그 상태를 반전시켜라 하는 게 바로 요 함수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 거짓, not 등의 연산 등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자, 이렇게 생긴 연산자가 있는데 요거는 데이터가 기본적인 이런 연산자는 참과 거짓을 나타내기 위해서 불리언 데이터가 2개가 들어와서 1개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연산은 2개 이상의 데이터가 들어가서 AND 연산 또는 OR 연산을 할 수 있는 복합 연산자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함수가 되고요. 불리언 데이터의 경우에도 이런 컨트롤 인디케이터 외에 상수도 있습니다. 상수가 어디 있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함수 팔레트의 이 부분에 이게 바로 T하고 F가 있죠. T는 truth, 참이고요. F는 false, 거짓입니다. 그래서 항상 참인 거, 항상 거짓인 거, 이렇게 불리언 상수들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간단하게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연습을 해보죠. 자, 기존의 것들은 지우고요. 자, 불리언 컨트롤하고 인디케이터 한번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여기 우클릭을 해서요. 자, 화면에 다양한 종류의 불리언 변수들이 있죠. 누름 버튼 하나 가지고 옵니다. 갖고 와서 사이즈를 한번 키워볼까요? 자, 이렇게 사이즈를 키우고요. 자, 이렇게 색깔이 들어온 경우에는 참이고 색깔이 없으면 거짓이고, 이렇게 참 거짓을 바꿔줄 수 있는 상태가 2가지밖에 없는 그러한 변수인 거죠. 뭐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네, 토글 스위치를 갖고 올 수도 있고요. 손가락 모양으로 바꿔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던 게 올라가고, 올라갔던 게 다시 내려가고 하는 참 거짓을 바꿔주는 2가지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토글 스위치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방금 전에 봤던 불리언 변수 중에서의 정지 버튼도 있고요. 자, 이렇게 사이즈를 한번 키워볼까요? 정지 버튼. LED도 자각 LED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사이즈가 작을 경우에 키우면 됩니다. 그래서 참 또는 거짓, 정지 버튼이 눌리거나 눌리지 않거나 이런 것들을 다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함수 팔레트에서 살펴보면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살펴보면요. 자, 이 불리언 변수는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초록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여기에 TF라고 써있죠. TF, True, False, 불리언 변수를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모양은 똑같습니다. 이게 컨트롤의 경우에는 겉에가 진한색이고요. 인디케이터의 경우에는 겉이 이렇게 연한색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불리언 변수와 관련된 연습 문제를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먼저 설명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죠. 자, 입력 컨트롤로, 불리언 컨트롤로 A, B, C 3가지 상태의 입력이 있습니다. 토글 스위치 3개를 뒀네요. 자, 이게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고 각각 다 그런 2가지 상태를 갖고 있는 불리언 변수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어떤 결과를 우리가 얻고 싶냐면 A와 B 2가지 불리언 변수의 AND 연산의 결과를 여기에서 보고 싶고요. 2가지 불리언 변수의 OR 연산을 여기에서 보고 싶고요. 2가지 불리언 연산자의 2가지가 아니라 A, B, C 3가지 불리언 입력들의 OR 연산을 맨 아래에서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자, 이와 같이 AND 연산자를 두고 A와 B에서 가지고 와서 그 출력을 A and B 이쪽으로 내보내 주는 거죠. OR 연산 마찬가지고요. 자, 복합 연산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거고요. 자, 3개의 값을 모두 입력을 시켜주고 여기에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AND, OR, exclusive OR 등등을 선택할 수가 있어서 이 중에서 OR 연산을 선택해서 그 결과를 이쪽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있던 것들은 일단 지우고요. 자, 컨트롤 팔레트에서 불리언 연산자 중에서 수직 토글 스위치를 이용을 하고요. 그 입력을 자, A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자, 비슷하게 뭐 함수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B로 둘 수도 있고요. 자, 그 경우에는 이렇게 위치를 바꿔야겠죠. 자, 그리고 뭐 다시 컨트롤 팔레트에서 수직 토글 스위치를 갖고 와서 C라고 이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다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위치를 정렬하기 위해서 자, 왼쪽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결과를, 불리언 연산의 결과를 세 가지를 알아보고 싶으니까 여기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직 토글 스위치를 하나 가져다 놓고 요거의 이름은 A and B, 여러분들도 같이 타이핑을 해보기 바랍니다. A and B 두 개의 AND 연산자를 이렇게 두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요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A and B 그 AND 연산을 하기 위해서 자, 요 값이 인디케이터가 돼야 하는데 결과를 보는 거니까 지금 컨트롤러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우클릭을 해서 이것을 인디케이터로 변경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놈이 인디케이터로 바뀌게 됐죠. 자, 그리고 요 AND 연산자를 자, 함수 팔레트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클릭해서요. 여기 불리언 연산자들 함수들이 있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AND 연산자를 여기다가 두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연결을 하고요. 자, A를 연결, 다음에 B를 연결을 합니다. 자, 그러면 A와 B의 AND 연산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오어 연산도 하나 봐야 되니까 오어 연산자를 하나 가지고 오죠. 오어 연산자를 두고 A에서 A를 와이어를 클릭해서 입력 쪽에 오어 연산에 입력해 두고 B의 와이어를 클릭해서 오어 연산에 와이어링을 하고요. 자, 여기에다가 인디케이터를 하나 두는데 자, 방금 전에 배웠던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오어 연산자의 결과물이 여기에서 인디케이터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할 때 출력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고 우클릭을 한 다음에 자, 생성해서 인디케이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인디케이터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다가 한번 두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 요 놈을 프론트 패널에서 보니까 나는 토글 스위치를 가져다 놓고 싶었는데 얘는 뭐냐면 우클릭해서 보면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원형 LED가 됐죠. 자, 이렇게 모양이 자기가 원하는 모양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지우고 다시 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놈을 우클릭을 해서 자, 여기서 놈을 대체를 하는 거죠. 뭘로 대체하냐면 불리언 중에서 난 토글을 쓰고 싶다. 토글로 대체를 하면 토글로 바뀌게 됩니다. 자, 굉장히 다양한 기능이 있죠. 자, 여기서는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라벨도 모양을 바꾸겠습니다. A or B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복합 연산을 할 텐데요. 역시 컨트롤을 하나, 인디케이터를 하나 두죠. 토글 스위치로 하나 두고요. 우리는 어떤 걸 알고 싶냐면 여기는 A or B or C 자, 이렇게 생긴 이런 결과를 알고 싶더라 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쪽에서는 블록 다이어그램에서는 자, 여기 A or B or C라는 인디케이터가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 컨트롤로 되어 있으니까 우클릭해서 인디케이터로 변경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A, B, C 3개의 데이터가 들어와서 오어 연산을 하는 복합 연산자가 필요하니까 복합 연산자를 가지고 옵니다. 우클릭해서요. 불리언에서 복합 연산을 가지고 옵니다. 자, 이 복합 연산자 보니까 밑에 헬프 보니까 복합 연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이걸 갖고 가니까 입력 쪽에 데이터가 2개가 들어가게 돼 있네요. 그런데 우리는 3개를 입력을 하고 싶은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랩뷰에서 굉장히 파워풀한 기능인데, 여기 위아래 약간 작은 하늘색 표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갖고 가면 위아래 화살표가 나타나는데, 얘를 클릭해서 쭉 내리면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의 입력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랩뷰에서 굉장히 파워풀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는 3개만 입력하면 되니까 이걸 줄여서 3개만 놔두고, 자,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 쪽을 인디케이터 연결을 하고요. 자, 지금 연결이 안 되는 이유는 이제 입력 쪽에, 사실 이건 조금 디테일한 얘기인데, 입력 쪽이 보면 색깔이 주황색이죠. 주황색이라는 것은 실수가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받아서 내보내야 되는데, 출력 쪽에 불리언, 즉 숫자형, 왼쪽 입력은 숫자형이고 오른쪽은 불리언이니까 지금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자, 입력 쪽을 이렇게 불리언을 연결을 해주는 순간 얘가 입력 쪽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이 함수는 불리언이 들어올 거다라는 걸 얘가 이해를 하고 이렇게 스스로 바꿔주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출력을 이렇게 불리언에 연결을 해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자, 랩뷰가 굉장히 머리가 좋죠. 자, 그 다음 2번째는 B에서 받아오고요. 자, 3번째는 C에서 받아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이 복합 연산자는 A, B, C 3개를 모두 5와 연산을 한 결과를 여기서 내보내 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 어떻게 연산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뭐를 해볼 거냐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A를 지금 아래로 내려가니까 이건 전부 거짓이고요. 클릭을 해서 참으로 바꿨습니다. 자, 참으로 바꾸면, 자, 첫 번째 결과 A 연산 B를 하면 A and B는 참과 거짓이 AND 연산을 하니까 이 결과는 거짓, 즉 아래로 내려가는 게 유지가 돼야겠죠. 그럼 두 번째, O와 연산의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이 돼야 되니까 얘는 위로 올라갈 겁니다. 세 번째, A와 B와 C는 셋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이 돼야 되니까 지금 A가 셋 중에 하나가 참이죠. 그러면 얘도 위로 올라가야겠죠. 자, 과연 그렇게 됐는지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 버튼을 누르면, 자, 이렇게 예상한 대로 우리가 보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A와 B는 참이 됐고요. 셋 중에 하나만 참이 돼도 참이 되니까 이것도 참이 됐고요. A and B만 거짓이 되는 이러한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간단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랩뷰의 데이터 타입 중에서 숫자형, 불리언 이 2가지 타입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데이터 타입에는 숫자형, 불리언, 문자열 3가지가 있고 이 3가지 데이터 타입 모두 변수가 될 수도 있고 상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변수 중에서는 우리가 입력을 하는 컨트롤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화면으로 결과값을 받아보는 인디케이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고정된 상수 또한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숫자형 변수의 경우에는 각종 연산이 가능하고 왼쪽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컨트롤과 인디케이터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형으로는 실수, 정수, 자연수, 복소수 모두 다 가능하고요. 실수의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까지 표현하는 조금은 큰 그리고 자세한 데이터, 정밀한 데이터 형태가 되는 거고 정수형은 소수점 이하는 사용하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중에서 주로 실수와 정수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숫자형 변수를 우클릭해서 형을 찾아가 보고 거기에서 실수형인지 자유형인지를 우리가 직접 선택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원하는 크기에 맞게끔 적절한 형을 선택을 해야지 우리가 효율적이고 속도 빠른 그런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숫자형 변수는 컨트롤 인디케이터 상수 모두 다 활용이 가능하고 숫자형 상수의 경우에는 함수 팔레트에서 이 숫자형 파트의 이 부분은 정수형이죠. 파란색 둘레니까. 그다음에 주황색 상수로도 주황색인 실수형 상수도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숫자형 변수를 계산하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함수가 이와 같이 존재하고 이것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더 많은 종류의 함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불리한 변수는 참 그리고 거짓 두 가지 상태만을 표현할 수 있는 변수다라고 했고 and나 or, exclusive or, not 등의 논리 연산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컨트롤이나 인디케이터로는 이런 식으로 노브 스위치나 버튼이나 뭐 정지 버튼, LED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상태만을 표현할 수 있게끔 하는 컨트롤과 인디케이터들이 존재한다라고 했었고요. 자, 컨트롤 팔레트에서는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고, 자, 함수 팔레트에서는 이런 불리한 변수를 계산하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논리 연산자들 and, or, 뭐 not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연습을 수행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데이터 타입 중에서 숫자형과 불리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하시고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 타입 중에서 문자열 데이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